계기판이 드디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네요. 진짜 드디어 바뀌었네요.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결코 작아 보이진 않죠, 그죠? 경쟁차종 봤을 때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트랙스가, 그죠? 액셈3가 크다, 의외로. 난 작아 보였는데, 그죠? 안녕하세요, A오토 소문입니다. 야, 오늘 드디어 진짜 미친 차가 등장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차량인데요. 다들 지금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다 나왔을 거예요. 저도 보고서 이거 진짜 쉐보레가 이번에 일을 냈다, 큰일을 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쉐보레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10년 정도 있으면서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문의가 오는 적은 없었거든요. 1, 2주 전부터 문의를 엄청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잘 나왔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디자인, 뭐 파워트레인, 가격 가볍게 살펴보고,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경쟁차종 있죠. 코나, 그리고 셀토스, 그 다음에 르노의 이제 XM3, 뭐 경쟁차종이 있을 텐데, 이 경쟁차종에 대한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이 가성비가 진짜 얼마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차가 한번 딱 출시가 되고 나서 1, 2분 만에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민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거의 다 딱 보면은 느낌이 빡 오니까 그쵸. 어떤 차량인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면요, 또 쉐보레에서 없었던 디자인, 뭉툭하고 좀 둔탁하고 이런 느낌을 없애고 좀 날렵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새롭고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DRL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그릴 무늬도 너무 좋고요. 하단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디자인이 개성 있고 파격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옆모습 보게 되면 언뜻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캐릭터 라인 자체가 위로 이렇게 쫙 뻗었어요. 위로 쫙 뻗으면서 뭔가 날렵해 보이면서도 스피드를 좀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언뜻 보게 되면 이거 욕먹을라나? 약간 엑스포 느낌도 나요. 이 C필러 이 뒷부분이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이 약간 엑스포 느낌도 나면서 국산차가 아닌 정말 수입차 브랜드가 새로운 차를 출시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쉐보레가 수입차기도 하니까요. 일단 한국에서 생산한데도 외국 브랜드니까. 그리고 쉐보레가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요, 휠이에요. 휠 하나하나가 정말 개성 있게 잘 나왔습니다. 올블랙인 휠도 있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한 휠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 보여요. 또 바뀐 부분이 실내예요. 실내 디자인 볼까요? 와, 쉐보레가 또 가장 못했던 게 실내 디자인이에요. 실내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 트랙스 같은 경우에 너무 올드하고 딱딱하고 특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포테인먼트랑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이 송풍구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잘 잡고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마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요, 그냥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완성도가 정말 좋다. RS라는 트림이 나왔잖아요. RS라는 거는 이제 고성능을 뜻하는 쉐보레만의 이제 독보적인 이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D컷 핸들, 하이그로시 마감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기어봉에 RS라고 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RS라는 무늬가 들어가고 스티치 다 들어가고요. 쉐보레 이렇게 도어 스커프가 이거 쉐보레가 아니라 약간 RS가 딱 찍혔으면 조금 더 예뻤을 수도 있겠다. 캠핑 혹은 레저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옵션들도 구성이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이고요. 4명이서 이렇게 타더라도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6대4 폴딩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안 되는 SUV는 없으니까요. 파워트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2L 이제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3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터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운사이징 엔진이 요새 인기잖아요. 쉐보레가 엔진을 원래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1.2L 그리고 1.3L 터보 엔진, 저배기량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굉장히 요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엔진의 특징은요, 배기량은 낮지만 최고 출력이 139마력, 140마력 가까이 나오고요. 연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12.7 연비도 좋고요. 그리고 저공해차 제3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50% 감면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굉장히 좋다. 또 추가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트랙스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요게 뭐냐면요, 그 노이즈, 잡음이잖아요. 잡음을 없애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 스피커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 스피커가 노이즈 소리에 반대되는 이제 음을 내는 거죠, 스피커 자체에서. 그러면서 노이즈를 없애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금액대가 비싼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차값이 비싼 금액대가 아닌데도 이러한 옵션, 프리미엄한 옵션이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고급 차량에만 들어갔던 옵션이에요. 이 옵션이 들어갔다는 게 너무 좋죠. 계기판이 드디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네요. 진짜 드디어 바뀌었네요.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쉐보레 하면 또 안전이잖아요. 안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차, 볼보 다음으로. 여기 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차선 변경, 후방 주차, 후측방 경고 시스템,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은 이 트랙스에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이렇게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반 옐로우 있죠? 요거 예뻐 보이네요. 어반 옐로우. 현대기아가 잘하는 게 브라운도 만들고 베이지도 만들고 여러 이제 색상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아쉬운 건 이제 블랙으로만 이 채택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경쟁차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쟁차종이라고 하면요, 뭐 셀토스, 코나, XM3 그리고 트랙스가 있을 텐데요. 일단 크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이제 전장인데요, 길이죠. 근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XM3입니다. 4570의 이제 전장을 갖고 있는데 트랙스도 거기에 크게 뒤지진 않아요. 4540이다 보니까 길이가 작진 않다, 경쟁차종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전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델 다 비슷해요. 거의 다 지금 180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 1825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이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이제 높이인데요. 높이는 거의 비슷하네요. 큰 차이가 없다 봐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축거입니다.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 셀토스가 가장 이제 좁죠. XM3와 이 트랙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2700 정도를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딱 보게 되면요, 트랙스가 결코 작지 않은 차량이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더 클 줄 알았는데 이미지만 보고 조금 의외네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결코 작아 보이진 않죠, 그죠? 경쟁차종 봤을 때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트랙스가, 그죠? XM3가 크다, 의외로. 난 작아 보였는데, 그죠? 굴곡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이고 각이 있으면 좀 커 보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크기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파워트레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셀토스랑 이제 코나가 가장 높죠. 1.6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198마력 그리고 27토크로 가장 높습니다. 출력은요 1.2L, 1.3L에 비한다면요 트랙스의 출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출력은 아니다. 일상 주행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여유로운 출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비도 이 소형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트랙스가 100이랑은 낮은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연비는 XM3가 정말 좋거든요. 13.2km부터 13.8km까지 연비가 나와주다 보니까 트랙스의 연비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쉐보레 차량의 특징이요, 공인 연비보다 실제 주행 연비가 특히나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실제 시승기를 통해서 연비를 확인해 보시면 더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량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무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건 이제 트랙스입니다. 1300kg부터 이제 1340kg까지 있다 보니까 트랙스가 가장 이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요. 가장 무거운 거는 이제 코나가 셀토스랑 비슷하죠. 두 모델이 가장 무겁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급의 차량이 출력이 뭐 10마력, 20마력 높아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실영역 구간에서 그 최대 토크 구간에 어느 정도로 이제 편한 주행이 가능한가. 그래서 엔진 미션의 전체적인 궁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탔을 때 운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지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시승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배제를 했고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4가지 트림으로 나뉘게 되죠. LS, LT, 뭐 액티브, 그다음에 RS 트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금액은 뭐 2천만 원부터 2,7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싸죠. 그냥 이륜인데요. 지금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가게 되면 가격 너무 비싸죠. 뭐 이 안에 기본 구성이 정말 옵션이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가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큰 가이드만 제가 가격을 보여드렸어도 이 세세한 부분을 옵션을 하나하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보게 되면 느끼실 겁니다. 이 트랙스가 가성비가 꽤나 좋게 나왔다라는 걸요. 옵션이 아예 필요 없는 분들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 단가가 낮고요. 그리고 풀옵션으로 들어가더라도 2,700만 원으로 경쟁사 대비했을 때 많이 낮은 수준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LT라든지 액티브 옵션들 구성들만 보더라도 정말 옵션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옵션표는 제가 따로 띄워 드릴게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풀옵션 RS로 안 가더라도 중간 LT에서 옵션을 넣으셔도 되고요, 액티브에서 옵션을 넣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트랙스를 딱 탈 만큼의 옵션 구성을 짜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잘 나왔다, 가성비 좋게 잘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코나는 지금 하이브리드 나오고 맞아. 전기차도 나오고 혹시 트랙스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계속 이제 제조사에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토레스 전동화 모델 나왔잖아요. 트랙스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올 만한 모델이 이 트랙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토레스도 네.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보조금이 안 나온다 뭐 이러잖아요. 트랙스도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미국 브랜드고 GM 자체가 쌍용보단 돈이 많아요. 이번에 트랙스 외관도 살펴봤고요. 경쟁 차종에 대한 이제 재원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요, 트랙스가 경쟁 차종에 비해서 결코 밀리는 부분이 없어요. 옵션지를 현대기아처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옵션지 현대기아처럼 뻥빵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트랙스, 그러니까 쉐보레 브랜드가 가격이 다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아요. 그리고 디자인 좋고요. 성능 부족하지 않습니다. 크기도 작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족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브랜드 인지도? 이런 차량들이 좀 성공을 해주고 히트를 좀 쳐줘야 현대기아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성, 조금 더 낮은 가격, 소비자들 위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획을 이번에 트랙스가 좀 만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 트랙스 시승차가 오게 되면요, 제가 꼭 시승을 해가지고 느끼는 이제 자세한 부분들, 시승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랙스 지금 사전 계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고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A오토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트랙스 상품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